안녕하세요. 네일 아티스트 조아라입니다. 즐기로운 네일 라이프, 오늘의 주제는 시술 시간입니다. 즐기로운 네일 라이프를 봐주시는 네일리스트 분들이 특히 초보분들께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댓글로 케어 시간을 나는 30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댓글에 쓰기는 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못 보셨을 수도 있고 뭔가 부연 설명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30분으로 정했는지 그 설명을 하기에도 댓글이라는 공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보통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초보 네일리스트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질문을 하실 때 적당한 케어 시간은 몇 분인가요가 아니라 초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혹은 경력 1년일 때 케어는 몇 분 안에 끝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질문의 관점이 저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의 기준이랑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왜 네일리스트의 경력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해야 되죠? 고객님이 봤을 때는 초보한테 받든 원장한테 받든 가격은 같잖아요. 아니, 물론 원장이 초보인 경우도 있고 지명료를 따로 받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샵들은 논외로 치고, 예를 들어서 케어 컬러가 15,000원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랬을 때 초보한테 받으면 1시간 걸리고, 실장한테 받으면 30분 걸리고, 그리고 원장한테 받으면 20분에 끝난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원래 15,000원 내고 20분이면 끝나는 케어를 갖다가 초보한테 잘못 걸리면 40분이나 되는 시간을 더 묶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시간을 손해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시간만 따질 게 아니라 케어의 퀄리티 같은 것도 따져야 되지만, 보통 1시간 걸려서 초보가 케어한 거랑 원장이 20분 걸려서 케어를 했을 때 초보가 원장보다 더 깨끗하게 했을 가능성은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자격증 딸 때 케어 컬러 30분 만에 하잖아요. 대회의 경우에는 주니어, 프로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케어 컬러 종목은 무조건 50분에서 1시간 사이고요. 일본 같이 조금 더 세세하게 시간을 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30분 케어, 1분 인터벌, 그리고 30분 컬러링,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는 대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컬러링 하는 시간에 케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회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그게 뭐요? 아니, 오로지 선수들이 하는, 그러니까 대회는 네일리스트가 메인이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손님 입장에서는 30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이 자세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들은 참을 수 있죠. 왜냐하면 선수가 우선이니까. 근데 고객 같은 경우는 피술자이긴 하지만 고객은 모델이 아니에요. 선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이 편하고 싶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돈 내고 두 손이 이렇게 구속이 된 채 30분 동안 참는 것도 힘든데, 그 이상 길어지면 더 답답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아트를 하거나 그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거를 보는 재미라도 있는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만드는 케어를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럼 완전 짜증나는 거죠. 제가 가끔 일본에 있을 때 얘기하잖아요. 일했던 샵이 어떤 곳이었냐면, 전국에 120개 정도의 지점이 있었어요. 백화점 안에도 있고 마트 안에도 있고 막 여러 군데 이렇게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다 본사 직영점이었어요. 이름만 빌려주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사장님이 딱 한 분 계시고, 그 본사에서 직원 관리를 다 하는 되게 큰 회사였는데, 그 회사의 사장님도 네일리스트 출신이고, 그리고 대회 심사위원도 하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 회사가 일본 네일업계에서 되게 큰 손이었는데, 거기에 소속된 네일리스트가 75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더 늘든가 했겠죠. 그 750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제 제가 겪은 거는, 면접을 보고 필기 시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필기 시험 보고 그다음에 실기 면접 보고,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신입 세미나라고 해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런 식으로 일본도 그 지역별로 모아가지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샵의 메뉴를 한 번씩 데모로 싹 보여주고 시켜보고 그런 세미나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백화점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백화점에 있는 그 서비스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 교육을 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1년에 2번 정도 사내 검정 시험이라는 거를 봤었어요. 지금도 같은 종목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3일에 걸쳐서 그 소속된 모든 네일리스트들이 다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 걸리는 이유는 그거죠. 휴무를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사장님이 한 명 한 명을 다 보면서 A급, AB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테스트 결과를 받아요. 그 종목이 뭐였냐면,
지금도 그 종목이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때는 어떤 거였냐면은 2시간, 그러니까 120분 동안 한 손은 아크릴 프렌치를 하는 거고, 그리고 한 손은 하드젤 스캅처를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2시간 안에 그 케어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였어요. 왜 2시간이었냐면 그 사장님은 고객님께서 지겹지 않게 네일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2시간이 한계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래요. 근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일단 제가 전에 즐기로운 네일 라이프에서 시술을 잘 받으실 수 있게 앉는 방법, 그리고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시는 방법, 손에 힘 빼는 방법, 이거를 동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가장 힘이 안 들어가는 편한 자세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샵에서 아트 같은 거를 준비를 할 때도 무조건 2시간 안에 끝나는 걸로만 만들어 놔요. 샘플을 무조건 그렇게 만들어 놔요. 왜냐하면 그 이상 걸리잖아요. 일단 수요가 많지도 않고 금액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회전율이 떨어져요. 물론 연예인 고객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화보 촬영 같이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기는 해요. 근데 보통 살론 워크를 할 때는 저는 무슨 시술을 하든지 간에 2시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예약도 그런 식으로 잡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샵을 운영을 할 때 편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2분이 오셔서 2분 다 저한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막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데 시술 속도가 더 빨라야겠죠. 그리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기껏 한국에 놀러 왔는데 네일샵에서 막 3시간, 4시간 동안 시간 쓰고 그러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속도를 좀 중요시하는 편이고, 그리고 원래 좀 손이 빠른 편이에요. 그런 곳에만 계속 많이 있어갖고 손이 좀 빠른 편이긴 한데, 또 어떤 데는 뭐 케어 컬러뿐만이 아니라 뭐 마사지 팩까지 풀코스로 하는 고급 샵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시간을 단축을 시키면 안 되겠죠. 제가 일했던 그 일본 네일샵은 메뉴가 쉐입 잡고 큐티클 케어까지 하면은 30분에 4만 원 정도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케어, 각질 제거, 마사지, 파라핀 팩, 그리고 광내기, 그리고 그 위에다 컬러링까지 해서 70분에 8만 원짜리 코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4만 원짜리 큐티클 케어를 혼자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막 10분 만에 쓱싹쓱싹 해버려. 아니면은 그 70분짜리 코스를 막 8만 원짜리인데 그거를 막 한 30분에 다 해버린다? 그럼 손님들 안 좋아하세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고급 에스테틱에 가가지고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막 120분에 20만 원짜리 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전신에. 근데 누웠는데 마사지 하시는 분이 오더니 막 엄청 빠르게 쪼물쪼물 하더니 1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샵의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때 일본에서 일을 할 때 백화점 상설 매장 있죠. 그런 데서 이벤트로 하는 익스프레스 메뉴 이런 거 할 때는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일본은 큐티클을 많이 안 자르는데 저는 피도 안 내면서 착착착착 자르고 완전 케어도 깔끔하게 하고 컬러까지 진짜 빨리 끝냈으니까. 특히 이제 쇼핑하시다가 들르신 진짜 바쁘신 뭐 주부님들 이런 분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다른 매장에 가서 그 고급 메뉴 있잖아요. 70분에 8만 원짜리 이런 걸 하는데 시간을 너무 빨리 뽑는다고 클레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는 아무리 해도 케어가 빨리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케어를 좀 하던 대로 하고 마사지 시간을 늘렸어요. 그랬더니 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케어 시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 이거는 일단은 지금 계시는 샵의 원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객단가가 낮고 회전율이 빠른 곳이라면 당연히 빨리빨리 해야 될 텐데 저렇게 완전 고급 샵의 경우에는 시간을 다 채워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직원들이랑 속도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케어의 퀄리티는 당연히 말할 거 없이 뭐 빠르든 느리든 간에 당연히 고객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쓰고 돈을 주고 받았을 때 깔끔하네, 예쁘다 라고 후회가 없을 정도로 깔끔해야겠죠. 젤이나 익스텐션을 할 때는 리프팅이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초보분들의 고민은 빨리 하고 싶긴 하지, 근데 아직 실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일 거예요. 그리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요 며칠 동안 일부의 원장님들을 좀 곤란하게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은 원장님들 편을 좀 들게요. 초보라고 들어왔어요. 샵 경험 전혀 없음. 그래서 시간이 빌 때 뭐 타올도 채워놓고 시술 때 청소하고 솜 잘라놓고 이런 자질구레한 업무도 일일이 시켜야 할 정도로 몰라요. 근데 이런 거야 뭐 알려주면은 나중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정작 매출이 발생해야 하는 고객님을 대할 때 그런 케어라든가 그런 시술이 도저히 돈 받고 해줄 수 있는 퀄리티가 아니야. 그래서 원장이 다시 해줘야 돼.
근데 또 최저시급이 있어갖고 또 월급은 맞춰줘야 되고. 그럼 원장님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장님은 본인의 일을 좀 덜고 편하고 싶어서 직원을 쓰는 건데 오히려 직원이 있음으로써 원장님의 일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돈은 돈대로 쓰고 힘은 힘대로 들고. 그렇기 때문에 네일샵에서 경력자를 선호를 하는 거예요. 네일 자격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일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안 돼요. 네일 자격증을 준다는 건 네일이 국가 기술 자격증이잖아요. 최소한의 기술이 있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잘하고 싶고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네일리스트가 되고 싶다면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특히 본인이 실력이 없다면 실력을 키우셔야 되고요. 본인이 부족한 게 있다? 연습을 하세요. 자격증을 땄다는 거는 60분 안에 두 손 케어 컬러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우리 해봤으니까 할 수 있어요. 물론 연습을 손님 손에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모델을 구하세요. 주변에 손 많잖아요. 저는 예전에 초보 시절에 연습한다고 1살 아래인 여동생 손톱에 빵꾸가 날 정도로 간 적도 있었고요. 11살 차이 나는 남동생 그때 당시에 걔가 초등학생이었나 봐. 아무튼 걔 손톱 발톱을 다 케어랑 칼라까지 해준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루는 자고 있는 아빠 발에다가 이제 칼라를 발라놨는데 그거 지우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랬는데 다음날 아빠가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수술을 해야 돼가지고 간호사가 양말을 딱 벗겼는데 뭐야 이 아저씨 발톱에 빨간색 칠해져 있어. 그래서 뭐 오해도 받고. 아무튼 주변에 남는 손발의 연습을 계속 하세요. 근데 연습을 하면서 수다를 떨고 그러면서 하지 마시고, 저 예전에 아크릴 연습할 때 막 4시간 걸렸거든요. 한 손 하다가 막 힘들어 좀 쉬었다 할까 막 이러면서 4시간씩 걸렸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고객을 대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물론 대화는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수다를 떨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대화를 해도 되긴 하는데 하다가 야 좀만 쉬었다 할까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뭘 먹으면서 한다든가 그러지는 말란 얘기예요. 학원을 다니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뭐 자습실을 제공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1시간에 얼마씩 이렇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각 잡고 연습을 하세요. 가게에서 원장님들이 돈 주고 산 비싼 재료 막 써가면서 손님 손에다가 연습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샵은 학원이 아니에요. 돈 받고 일하는 곳이에요. 본인 재료로 제대로 시간을 재면서 연습을 하세요. 시술을 하면서 시계를 보세요. 우리 대회나 자격시험 볼 때 타이머 이렇게 옆에다 두고 하잖아요. 물론 손님을 할 때마다 타이머를 둘 수는 없지만 이런 손목시계라도 차고 있으면은 시계를 이렇게 보면서 할 수는 있잖아요. 물론 시간을 기준을 무조건 30분으로 맞출 필요는 없어요. 샵에서 원하는 시간, 그리고 본인이 목표로 한 시간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시간을 맞추면서 케어를 하면서 대화까지 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초보분들이 계시다면 일단은 고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말을 좀 잘 못한다. 그러면은 고객님 몇 시까지 가셔야 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 내가 좀 빠듯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럼 제가 오늘 집중해서 꼼꼼하게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한마디 하고 좀 대화가 적더라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 손님이 왜 이렇게 말을 안 하세요? 이러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입담에 좀 자신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살짝 버는 거죠. 그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그게 센스고. 대화를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갖고 빨리 끝나서 아쉽다고 하는 고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직원으로서 인기가 많기는 하죠. 전에 메일로도 질문이 왔고 댓글로도 질문이 왔었는데 네일을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까지 말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다음에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암튼 결론, 케어를 몇 분 만에 끝내야 하느냐, 이거는 네일리스트의 경력에 따른 게 아니라 샵의 분위기, 그리고 가격, 코스, 그리고 회전율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리고 케어 시간이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 그게 저의 의견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